안녕하세요. 원주청년관장 임현호 목사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란 책입니다. 이 책은 올 4월 다산초당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1961년생인 스웨덴 출신인 저자는 26살의 나이에 대기업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2달 뒤엔 역대 최연소 임원으로 재무 담당 책임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행복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내면에는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하려 나가려고 빈틈없이 차려입고 반짝거리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면 마치 연극에 출연하려고 분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잘 나가는 젊은이였지만 그 내면에는 불안과 걱정, 허탈감과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티코는 과감하게 사직서를 던집니다. 나티코는 과거라는 목줄편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일단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유일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제 혈액형이 A형인데 A형 가운데에는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혈액형으로 분류한 성격의 특성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전 소심한 A형이 맞습니다. 저는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이 부럽습니다.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은 한국 사람들은 아난다마이드라는 신경물질이 유난히 적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뇌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물질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물질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의 환경과 조건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스와힐라어로 하쿠나 마타타를 외칩니다. 이 말은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란 긍정의 뜻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 내려놓고 싶어도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나티코는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나 생각을 내려놓을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낸 나티코는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을 시작합니다. 얼마 뒤에는 문학 공부와 전화 상담사로 일합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국제연합의 세계 식량 계획을 집행하는 재무관리자로 일하면서 배낭을 메고 동남아시아 일대를 다녔고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내리며 마냥 행복했다고 합니다. 카트만두 식당에서 케이프타운 출신의 헤일리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태국으로 놀러가서 몇 주 동안 아름답고 순수한 해변 로맨스를 즐겼지요. 그렇지만 저는 헤일리에게 차이고 말았습니다. 전에도 몇 번 차였던 나티코는 과거의 경험은 새로운 아픔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랑의 실패에 대한 고통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붙잡을 만한 곳을 찾아내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붙들어 매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가 반은 새고 반은 사람인 사이렌이 활동하는 섬에 다다랐을 때 밀랍으로 선원들의 길을 틀어막고 자신은 그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를 이기기 위해 나무 기둥에 묶여 사이렌의 유혹을 극복했다는 내용이 생각납니다. 스타벅스 로고가 꼬리가 2개 달린 사이렌입니다.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심볼 마크로 사이렌을 선택한 것은 사이렌이 뱃사람을 홀린 것처럼 사람들을 홀려서 커피를 마시게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곁길로 빠졌습니다만 폭풍우성에서는 돈키호테 같은 무모함이 아니라 질풍노도를 견딜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태극의 한 사원에서 명상 과정에 참여한 나티코는 몇 번의 포기 끝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태국 북동부에 있는 한 사원은 세계 각국에서 온 승려들이 함께 지낸다는 것을 알고 승려가 되기 위해 1992년 1월 28일 와파나나차 국제숲속사원으로 들어갑니다. 사원의 주지이자 스승인 아잔파서노 스님은 지혜롭게 성장하는 자라는 뜻이 나티코라는 승명을 줍니다. 나티코는 괴짜들의 공동체 편에서 낯선 사람들과 생활한다는 것이 큰 괴로움이었고 다른 수행자들과 비교하고 거슬리는 수행자들에 대해선 짜증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반감은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음을 깨닫고 사람들을 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하게 여길 때 우리는 엄청난 기운을 소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하여 모두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무려 4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한 승려의 모습을 통하여 이유도 모른 채 그리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미움을 받고 나니 그제야 모든 사람에게 호감 사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우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티코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일종식에 적응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걸으면서 명상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피자와 아이스크림 생각만 하면서 보낼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오후 5시에는 차와 커피를 마시는 휴식 시간이었는데 심각한 커피 중독에 시달렸고 그때가 명상하기에 최적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이 아직 혈관을 흐르는 만큼 쉽게 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자는 곰돌이 푸이지의 편에서 내려놓기에 대해 재미난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작은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막연한 종교적인 믿음조차 가진 적이 없는 이 사람은 두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확신 없이 머뭇머뭇 말했습니다. 저기요, 하나님 내 말 들리세요? 당신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잠시 뒤 하늘에서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불렀느냐? 널 도와줄 수 있다만 반드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뭐든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이 답했지요. 손을 놓아라. 남자는 몇 초 동안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분 없나요? 나티코는 이 남자에게서 자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내려놓기는 어쩌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내려놓기의 지혜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얻는 것은 끝이 없지요. 숲속의 승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밤을 새워가며 명상하는 철야 정진을 하는데
당시 영국인 출신 주지인 아잔 자야사로 스님은 오늘 밤엔 여러분들에게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되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나티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특정한 종교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한 진실이지만 너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는 과거 천주교에서 네타시오란 운동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문은 아니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을 3번씩이나 읊조리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생각이 지배해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 나티콘은 인간이 겪는 심리적 고통 대부분은 스스로 초래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좋아합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심리적 압박을 겪을 때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만 불쾌하고 불편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나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바로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지?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학 시절 철학 에세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기억나는 내용 가운데 물이 왜 얼음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는 것은 날씨가 추울 때 액체가 고체가 된다는 보통 답을 하는데 철학적인 대답은 물 자체가 얼음이 될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물 자체가 얼음이 될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얼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